여러분 혹시 본인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만약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평가 방식에 보이지 않는 계급 같은 게 존재하고 또 그 해결의 열쇠가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이 스마트폰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문제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설명하는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다. 이 말 한마디가 지금 금융 시스템의 핵심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죠. 실제로 신용이 좀 낮다 싶으면 연 10%가 훌쩍 넘는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한 주장에 따르면요, 설령 신용 하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중 80%는 빌린 돈을 꼬박꼬박 다 갚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단지 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높은 이자를 내야 한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 금융계급제라고 불리는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금융기록이 얇다는 뜻의 thin filer, 말 그대로 시스템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209만 명. 이게 2021년 상반기 기준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신파일러의 수가 무려 1209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아니, 그럼 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막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들, 또 우리 집 살림을 책임지는 주부님들,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처럼요. 안정적으로 금융거래 기록을 차곡차곡 쌓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신파일러는요, 빚을 안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금융 기록 자체가 부족할 뿐인 거죠. 근데 지금의 시스템은 이 둘을 거의 똑같이 취급해서 싸잡아서 저신용자로 분류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좀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을 확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해결책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통신 요금이나 스마트폰 사용 패턴 같은 정보로 여러분의 신용을 다시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작됩니다. 네, 이게 바로 대안신용평가라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대출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전통적인 금융 정보가 아니라요, 통신 정보처럼 새로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의 갚을 능력과 의지를 새롭게 평가하는 거죠. 에이, 근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그럴듯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한 신용평가사에서요, 무려 317만 명이라는 정말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기존의 금융정보에다가 통신 3사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신용도를 다시 평가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통신 데이터를 딱 적용했더니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게 평가됐던 신파일러 중에서요, 무려 45.7%,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최우량 등급인 1등급으로 재평가된 겁니다. 2등급까지 합치면요, 70%가 넘는 사람들이 사실은 숨어있던 우량 고객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로 믿고 돈 빌려줄 만한가? 이 슬라이드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대한신용평가를 통해서 우수 등급으로 새로 분류된 신파일러 그룹의 실제 연체율은 약 0.3%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원래부터 우량 고객으로 평가받던 사람들의 연체율과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그리고 이 모델의 장점은 단순히 숨겨진 우량 고객을 찾아내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반대로 신파일러 중에 소수이긴 하지만 기존에는 잘 파악되지 않았던 진짜 고위험군을 더 정확하게 골라내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데이터는 이 새로운 방식의 잠재력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적인 해결책을 우리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 대안신용평가는요,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입니다. 금융기관은 잠재력 있는 새로운 고객을 찾아내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줌으로써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평가 모델을 계속해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아주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겠죠. 그리고 금융당국도 이런 새로운 평가 방식을 기존 규제 안으로 어떻게 잘 녹여낼지 감독 지침 같은 것들을 정비해야 할 겁니다. 잔인한 금융을 넘어서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데이터와 혁신을 통한 제도 개선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금융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